자,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가간법 푸세요. 위에 자리를 빼세요. 3x가 같잖아요. 그럼 여기는 0이 됐고 얘는 마이너스 y. 여기 부호 조심해야 되죠? 마이너스 다 분배하는 거니까 이건 플러스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7 플러스 5 마이너스 2. y 값 구하는 거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3x는 마이너스 9, x는 마이너스 3. 답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냥 위쪽으로만 써도 돼요. y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3을 써도 돼요. 네, 밑에 거? 뭐라고? 그냥 저기 위쪽에 저 y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저거만 써도 정답이죠? 네? 저거만 써도 정답이에요. 이것만 써도? 네. 밑에 저거 아니 아니다. 이렇게? 여기 네. 네, 말했잖아요. 이렇게 써도 답이고 이렇게 써도 답이고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근데 이렇게 푸는 방식은 그냥 가간법 푼 거고, 근데 대입법 해봅시다. 대입법은 이 3x랑 y-7이 같죠. 밑에는 3x랑은 2y-5가 같지. 그럼 얘네들도 같은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2y-5랑 y-7이 서로 같다는 뜻이고 y 값 구하셔서 넘겨요. 그럼 2y-y는 넘겨요. 마이너스 7 플러스 5 y는 마이너스 2. 그럼 y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3x는 마이너스 9, x는 마이너스 3. 대입법 풀어도 괜찮고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고 10의 자리 숫자의 3배는 1의 자리 숫자보다 2만큼 크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6만큼 작다. 자, 이런 거 표 잘 그리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10자리, 1자리, 그 다음 그 숫자, 처음 숫자, 바꾼 숫자 이렇게 칸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바꾸수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표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10의 자리 숫자의 3배는 1의 자리 숫자보다 2만큼 커. 일단 이건 좀 있다가. 일단 10자리, 1자리 구분해야 되니까 10자리 x, 1자리 y라고 합시다. 근데 밑에 보면 10자리, 각 자릿수를 바꿨다고 됐으니까 바꾸면 이제 y하고 x가 되겠죠? 여기 뭐라고 쓰라고 그랬나요? 처음 숫자는 10x 플러스 y. 10x 플러스 y. 여기는? 10y 플러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읍시다. 식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크고 쉼표 있죠? 앞에 걸 먼저 읽어보면 10자리 숫자 x를 말하죠. x의 3배, 그럼 뭐라 써야 돼요? 3x. 는 등호 붙이라는 얘기고 1자리 숫자 y 보다 이만큼 크다 더하기 2. 근데 x에다 플러스 1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를 들어 9는 6보다 7보다 이만큼 크다. 맞는 말이죠? 그럼 9는 7 더하기 2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저는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보세요. 이가 여기 붙나 여기 붙나 헷갈리면 너무 수학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한 예를 들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10자리와 1자리를 바꾼 수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는 처음 수 이거죠? 10x 플러스 y의 2배 어떻게 했나? 가로치기. 그치, 가로치고 1을 곱해야죠. 2배니까 6만큼 작다. 그치, 빼기. 연립해서 풀기 위해서 이제 밑에 걸 좀 정리해 봅시다. 밑 것도 정리할까요? y를 넘길게요. 3x 마이너스 y는 2. 여기를 좀 정리해 보면 10y 플러스 x는 20x 플러스 2y 마이너스 6. 이렇게 넘어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18x가 마이너스 19x가 되죠.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y니까 플러스 8y가 남죠.
이렇게 되네.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19x 플러스 8y 마이너스 6. 자, 가간법 풀려면 이쪽을 맞추기는 좀 배수가 어렵죠. 이쪽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에다가 8을 곱합시다. 38, 24x 마이너스 8y 28, 16 마이너스 19x 플러스 8y 마이너스 6. 자, 위에 자리를 더하면 5x 없어지겠죠? 더하면 얘는 10. 그래서 x는 2. x2를 집어넣어서 y값 구하기 편한 쪽은 뭐 이런 데다 집어넣을게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6은 y 플러스 2. 그럼 2 넘어가면 4가 남고 y는 4. 결국은 처음 숫자에 10자리가 2였고 1자리가 4였으니까 처음 수를 구하면 처음 수는 24가 정답이었어요. 화홍이는 문구점에서 볼펜 4자루와 색연필 6자루를 합쳐서 6,700원을 샀죠. 색연필이 볼펜보다 200원 더 비싸요. 볼펜 한 자루와 색연필 한 자루 가격의 합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표를 좀 살짝 그려볼까요? 두 개로 구분하죠. 볼펜과 색연필. 그리고는 금액, 볼펜 4자루와 색연필 6자루 합쳤죠. 각각 개인당 하나씩의 각각 한 자루씩의 금액, 한 자루의 금액은 몰라요. X, Y 이렇게 둘게요. 근데 각각 몇 자루씩 샀죠? 구입한 개수는? 여기 4자루, 여기는 6자루 샀어요. 이건 정확히 좀 써야 돼. 헷갈릴 것 같은데요. 한 자루당 금액 이렇게 쓸게요. 한 자루당 금액 X1, Y1 개수는 4개, 6개. 그럼 볼펜 4개를 사면 내가 지불해야 될 금액은 얼마죠? 4X고요. 색연필 6개를 사면 6Y 걔네들을 더해서 6,700을 낸 거예요. 그 다음 색연필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색연필 금액이에요. 보면 돈에 대한 설명이니까 색연필 금액은 볼펜 금액보다 X보다 200원 더 비싸다. 200원이 더 많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요. 이번 대입법 한번 해볼까요? Y로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Y 대신에 X 플러스 200을 대입합시다. 그럼 얘는 4X 플러스 6 곱하기 X 플러스 200 은 6,700. 분배하면 4X 더하기 6X 더하기 1200 6,700 합치면 10X는 이 길로 넘어가면 6,700 빼기 1,200이니까 5,500 따라서 양변 10으로 나누면 X는 550원이죠. 됐나요? 볼펜 금액은 550원. 그럼 이제 색연필 금액은 여기 색연필 금액이죠. 볼펜 금액보다 200원이 더 비싸다. 그래서 색연필 금액은 75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A 지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18. 근데 동시에 출발해요. 어떻게 출발? 서로 마주보고 서로의 방향으로. A는 시속 4, B는 시속 5. B는 A보다 몇 킬로미터 더 떨어져 있습니까? 이게 여기가 A가 있고요. 두 지점이 있는데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여기 두 지점이 있어요. 여기 A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렇게 B가 있어요. 그럼 A는 B를 만나기 위해서 이쪽으로 걷고 있고 B는 A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걷고 있다는 얘기예요.
총 떨어져 있는 거리는 18. 근데 A는 시속 4로 움직여요. B는 시속 5로 움직여요. B는 A보다 몇 킬로미터 더 걸었습니까? 두 사람에서 만난 거죠. 오랜만. 그래, 잘 지냈어? 이러면서 이렇게 만났어요. 서로. 자, 이제 거리 속력 시간 표를 만들어 봅시다. 처음에는 이제 A가 B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여기는 B가 A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거리를 각각 구하는 건데, A가 B를 만나기 위해서 걸은 거리를 X킬로미터라고 합시다. B가 A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간 거리를 Y킬로미터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X 쓰고 여기 Y 쓰고. 하나 미지수를 채웠죠? 그럼 나머지 한 건은 숫자는 웬만하면 다 속력이죠. 4, 5. 나머지는 공식 4분의 X, 5분의 Y. 그럼 당연히 생각은 여기 문자들이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으니 두 미지수의 값을 구하려면 식 두 개 필요하고 당연히 여기서 식 하나 여기 식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릿속으로 빠르게 이 xy에 대한 식 하나라는 뜻은 거리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와야 돼요. 거리에 대한 식 x는 a가 간 거리, y는 b가 간 거리 둘을 더하면 총 거리 18. 그다음 밑에는 이건 뭐지? 시간이지. a가 b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4분의 x, b가 a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5분의 y. 두 시간은 이거 어떻게 돼? 0? 2시간이 0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해석. 4분의 x는 a가 b를 만날 때 걸린 시간, 5분의 y는 b가 a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2시간은 같다. 예를 들어 우리 만날까? 그래. 어디서 만날까? 니네 집 우리 집 사이에 거기 편의점 있잖아. 거기서 만나자. 나 지금 출발할 건데 나도 지금 출발할게. 자, 같이 출발. 땡. 9시에 출발했다고 칩시다. 얘도 9시에 출발했어요. 만난 시간이 10시에 만났어. 그럼 얘 몇 시간 걸렸어요? 1시간. 얘 몇 시간 걸렸어요? 1시간. 둘이 걸린 시간은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같구나. B가 출발하는 시간이 10시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A가 9시에 출발해서 문제 안 읽죠? 네. 자, 이제 풀어볼게요. 이건 근데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양변에 뭘 곱할까요? 20. 그럼 5x는 4y. 가감법도 괜찮고 대입법도 괜찮아요? 뭘로 풀까요? 대입법? 그럼 이거 시간 하나 정리합시다. x는 18 마이너스 y. 이걸 여기다 대입할게요. 이렇게. 5 가로 18 마이너스 y. 얘는 4y. 분배하면 90이죠? 마이너스 5y는 4y. 여기서 마이너스 5y 이렇게 넘깁시다. 그럼 이게 없어지고 여기 플러스 5y가 생길 테니까. 그럼 우변은 좌변은 90, 우변은 9y. 양변 9로 나누면 y 값은 10 뭐죠? 얘가 10km 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 8km 갔겠죠. 둘이 합쳐서 18이니까. 그럼 이 y라는 게 b가 간 거리죠. b가 간 거리는 10, a가 간 거리는 8. 그럼 b는 a보다 몇 킬로미터 더 걸었나요? 2km 더 걸었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함수 아시죠? 함수는 두 변수 x, y. 이제 방정식일 때는 x, y를 보통 뭐라고 표현했었나요? 미지수. 근데 함수로 넘어오면 이 x, y가 딱 고정된 값이 아니고 x가 바뀜에 따라서 y도 따라서 여러 가지 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x 값에 따라 y가 바뀐다. 그래서 변수라고 부르거든요. 바뀌는 수. 다만
x가 변함에 따라 y가 하나의 값으로 대응, 짝지어진다. 혹은 값이 한 개로 나타난다. 이때 y를 x에 뭐라고 합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로 대응, 짝지어지는 관계를 그때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 그렇지? 이 자리에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아셨죠? x 하나에 y 하나 무조건 존재해야 됩니다. 자, 밑에 이제 식을 간단하게 이게 식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개 3,000원짜리 지우개 x개의 가격을 y1이라고 합시다. 한 개 3,000원이에요. 근데 지우개 한 개 가격이면 얼마예요? 300원이겠죠? 한 개 300원짜리가 두 개 있어요. 600원이겠죠? 한 개 300원 지우개 3개 있어요. 900원, 4개, 1200원. 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 나중에 x개가 있다면 그 개수에 얼마를 곱했던 건가요? 300을 곱했었으니까 내가 지불할 금액은 300x. 그래서 x 하나가 정해지면 y가 하나로 정해집니까? 네. 그렇죠. 그러므로 y는 x의 함수입니까? 네, 함수입니다. 함수식을 쓰라면 y는 300x. 지우개 개수랑 금액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2번은 자연수 x의 약수를 y라고 한답니다. 그럼 이게 의미상 자연수 1 자리에 그러니까 x에 1 들어갔죠? 자연수 1의 약수는 1이에요. 이번 x에 2가 들어가면 자연수 2의 약수는 1과 2. 자연수 3의 약수는 1과 3. 자연수 4의 약수는 1과 2와 4. x값이 하나 정해지면 y값이 하나로 정해집니까? 아니네요. x는 하나인데 y가 막 2개씩 3개씩 나오잖아요. 그럼 함수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죠. x 하나에 y 하나 이게 함수예요. 근데 x 하나에 y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9번 y가 x의 함수인 건 동그라미 아니면 x. 그러니까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면 함수 아니면 x. 그러니까 한 개에 80원짜리 물건 x개가 있어요. 무게는 물건이 한 개야. 그럼 무게는 80g. 이 표를 그려도 괜찮고 간단한 문제니까 물건이 2개면 160g, 3개면 240g. 그럼 x 하나에 y 하나 맞나요? 그렇죠. x 하나, y 하나잖아요. 무게 개수 하나에 그 개수 하나에 대응되는 무게는 뭐 80이냐, 160이냐, 240이냐의 차이점이지 결과적으로 하나의 값을 갖기 때문에 함수가 맞더라. 함수 맞으면 함수식을 써볼까요? 그럼 무게는 개수 곱하기 80. 이게 함수식이죠. 한 변 길이 x인 정삼각형의 둘레. 한 변 길이 1이면 정삼각형 둘레는 3. 한 변 길이 2면 정삼각형 둘레는 6. 한 변 길이 3이면 9. 그럼 x 하나에 y 하나. 한 변 길이에 둘레 하나. 한 변 길이에 둘레 하나. 함수 맞나요? 맞죠? 당연히. 함수식은 둘레 길이는 한 변 길이 몇 배? 3배. 네. 이게 함수식이다.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례죠. 중1 때 배웠던. 3번. 하루 중 낮의 길이가 x시간일 때 밤의 시간은 y시간이다.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낮의 시간이 정해지면 밤의 시간은 답이 없거나 여러 개입니까? 답이 없거나 여러 개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지겠죠. 여기 x값이라는 건 변하잖아. 그 문제 맞춰서 하루 중 낮의 시간이 10시간이에요. 그럼 밤의 시간은 14시간. 하루에 낮의 시간이 11시간이에요. 그럼 밤의 시간은 x 하나에 y 하나 맞네요. 그렇죠? x값 하나 정해주면 y값은 하나. 그럼 함수식 밤의 길이는 함수식 뭐라 써야 돼? x 빼기 y? 아니 함수식 y는 y가 뭐예요? 밤의 길이 시간은 간단한 거 아닌가요? 하루 중에 24 빼기 그치 24 마이너스 밤의 시간은 낮 시간 빼면 밤 시간이잖아요. y는 24 마이너스 x 함수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함수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4번. 절대값이 x인 숫자. 이건 한번 예를 들어, 이거 좀 헷갈리니까 표를 그려볼게요. x, y. 여기 x 1 집어넣읍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절대값이 1인 숫자. 답 얼마예요? 1과 마이너스 1. 벌써 답이 몇 개예요? 2개. x 안에 y가 2개잖아? 함수가 아니네, 그러면. 그렇죠?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인 숫자.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값이 0인 숫자. 0 하나. 그렇죠? 절대값이 2분의 1인 숫자. 그렇죠? 2분의 1과. 그럼 항상 x값에 y값이 없을 수도 있고 두 개씩 막 여러 개, 두 개씩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x 하나에 y 하나인 조건이 무조건 다 성립하는 게 아니고 없거나 두 개가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는 답이 네, 함수가 아니다. 근데 이게 없어도 함수가 안 네, 없어도 안 돼요. 예전에 그래서 선생님 함수 설명할 때 미팅으로 설명했잖아요. 남학생이 이렇게 1번, 2번, 3번 남학생 나왔고 여학생이 A, B, C 3명 나왔는데 이렇게 x 하나에 y 하나 함수인 거 맞죠? 이렇게. 근데 x 하나에 y 하나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맞아요, 함수. 그럼 미팅 나가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미팅 나가면 이 친구가 굉장히 이쁜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남은 친구는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고 얘가 워낙 이 세 명이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쳐봐. 나머지 B씨도 괜찮았지만 근데 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미팅 나가면 여러분 미팅 많이 해봐서 알잖아. 미팅 나가보면 자기 좋아하는 학생 요즘은 그런 미팅 안 하는데 우리 때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1순위, 2순위 이런 걸 내서 미팅 나가면 이렇게 여러 명 단체 미팅 나가면 1순위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학생의 이름을 쓰거나 번호를 써요. 그 다음에 2순위에는 이제 두 번째 마음에 드는 학생. 그래서 이렇게 딱 깠을 때 각각 1순위를 만난 사람들 있잖아. 아니면 그때는 안 되면 1순위가 서로 안 맞으면 1순위야 2순위 뭐 이렇게 아니면 2순위야 2순위 이렇게 만난다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마음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의 여자친구가 사귀고 있는데 막 딴 애들이 이렇게 직접대는 게 아니잖아. 지금 미팅이니까. 동시에 그날 다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동시에 한 여학생을 난 제가 마음에 드는데?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조금 안타깝긴 하지. 이 세 명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건 함수가 맞아요? 맞겠죠? 아니에요, 이게. 왜 안 되죠? 3이 안 되네. 3이 선택을 안 했잖아요. 나 1번 남학생이 나 A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 2번은 C 여학생 마음에 들어. 3번은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쁘게 표현해 보면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나쁘게 표현해 보면 3번이 굉장히 재수없는 스타일인 거야. 1번, 2번 다 선택했는데 3번이 오늘 여학생애들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쟤네 왜 다 저렇게 생긴 거야?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찍을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안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함수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같이 미팅하러 나갔잖아. 싫든 좋든 그날 서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하세요 그랬는데 얘가 난 아무도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안 할래. 이런 거야. 미팅 나서 혼자 이렇게 물 흐리는 친구들. 그럼 얘네들도 화가 났겠죠. 뭐 지는 잘생겼나? 이러고 짜증내고 있는 거. 미팅 전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혹은 이런 상황들. 나 A가 마음에 들어. 난 B가 마음에 들어. 3은 난 A, B, C 다 마음에 들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얘는 범죄자예요, 범죄자. 신고해야 돼, 이런 놈들. 막 몰래 나 너 마음에 들어. 조용히 너한테도 마음에 들어. 이런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X가 어느 하나가 선택을 안 하거나 아니면 X 하나가 두 개 이상의 함수값을 갖거나 그러면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딱 X 하나에 Y 하나 줄이 하나씩만 남학생들이 꼭 한 명한테만 출발해야 돼요. 한 번 출발은 무조건 해야 돼. 근데 두 번 이상 하면 안 돼. 그 약속만 지키면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남학생 하나가 선택 안 하죠.
남학생 하나가 2명의 여학생한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얘는 상관없지 않나요? x 하나에 y 하나. 뭐 얘는 되겠지만 나머지가 단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함수가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잘 골라내시면 되고, 함수값에 대한 표현은 이런 기호를 많이 쓰죠, 우리가. 함수값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여러분 배울 때 이런 기호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해요. 이 기호. 이 기호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y는 fx. 근데 y는 뭐 어려울 건 없죠. x 아니면 y. x라는 변수, x 집어넣어서 나온 y값 이런 뜻이니까. 근데 이 fx를 어려워하는데 f는 영어식 표현이지만 한글로 하면 함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는 x는 그 함수 식에다가 뭔가 x라는 변수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주어진 x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 전체를 계산해 보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의 값이라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그래서 한글로 세 글자로는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함수값은 달리 말하면 누구의 값이냐면 y값을 말하는 거예요. x가 짝지어낸 y값. 아까 우리가 잠깐 미팅 관계를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1번 학생, 2번 학생 미팅 하나 나왔어요. 여기 A 학생, B 학생 미팅 하나 나왔어요. 함수는 x에서 y로 이렇게 선택하는 상태를 보통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면 돼요. 함수는 그러니까 약간 주선자 같은 거야. 중간에서 자 이제 남학생들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선택해 주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함수라고 본다면 1이 이렇게 B를 찍었어요. 2가 A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 A를 뭐라 부르냐면 A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X에 2를 대응시키면 대응이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짝지어준다는 뜻이에요. X2에 누가 짝지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A가 짝지어진 거예요. X2에 X2를 대응시키면 Y는 A가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다 쓸까요? 밀렸으니까. X2를 Y, A에 대응시킨다. X2, 남학생 2번이 여학생 A를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건 한글이잖아. 그래서 수학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X2, Y, A. 이렇게 쓰면 틀리진 않지만 함수니까 이제 순서상 형태를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2, A. 그래프를 그리면 이 함수는 2, A라는 점을 지난다 라는 뜻이에요. 또 이거를 위해서 말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x값 2를 어디다가 함수 f에 대응시키면 자 다시 잘 봐. x값 2를 함수 f에 대응시키면 그 함수값 y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a가 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x값들의 모임, 라지 x라고 합시다. 1, 2, 3, 4, 5가 있어요. 여기 y값들의 모임, 라지 y라고 합시다. 미팅 나온 남학생 집단, 미팅 나온 여학생 집단. 그걸 연결해 주는 게 함수 f.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근데 이제 짝이 이렇게 져지고 이렇게 져지고 이렇게 져지고 이렇게 됐어요.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x 하나에 y 하나가 짝져졌으니까 함수 맞습니다. 근데 함수 맞는데 여기를 위에는 앞쪽에 배웠던 fx라는 표현으로 이 함수의 관계를 써본다면 f1은 얼마인 거죠? 함수 f에서 1이 누굴 선택했냐고 물어본 겁니다. 1이라는 남학생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누구를 선택했나요? 마이너스 4. F2는 마이너스 3. F3은
마이너스 4. F4는 얘도 마이너스 4.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F4는 마이너스 6. F5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그림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거는 x에 5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7 나오는구나, 이 관계를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만약 문제가 f 2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네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근데 반대로 해봅시다. f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답이 마이너스 6 나왔어. 이 네모 누구예요? 4. 네. 마이너스 6이 누구랑 짝지어주십니까? 물어봤으니까 4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대. 다음 식을 만족하는 A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A값은 4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봅시다. 그러면 이게 함수식 fx예요. fx는 5x.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식을 이해해야 되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기 x에도 똑같은 숫자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같은 수를 대입하는 뜻이에요. 근데 5x라는 거는 5 곱하기 x를 줄여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x가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간단히 표현하면 f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x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답이 얼마냐면 5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1번의 답은 마이너스 15. 2번 f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0. 3번 f0 0. 4번 f2 10 이렇게 되겠네요. 단순하죠?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서 fa는 1이다. 이때 a 값을 구하라. 여기는 x가 뭘로 바뀐 거예요? a로 바뀐 거죠. 그럼 여기는 x도 뭘로 바뀌어야 돼요? a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fa는 따라 쓰면 돼요. f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해됩니까? 네. 여기는 x랑 여기는 x는 같은 x인데 요 x가 a로 바뀌네? 그럼 나도 a로 바뀌어야지. 이런 거예요. 나도 a로 바뀌어야지. 근데 이 함수 값이 누구랑 같다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 저 fa라는 함수 값은 1과 같다. 근데 fa가 얘랑 같잖아요. 그럼 얘가 1이라는 뜻이죠.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으니까 얘네들도 같은 거잖아.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이항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2a는 0이 되네요. 따라서 a 값은 0이죠.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 4번 fa는 똑같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게 fa예요. 걔가 얼마나 같다고? 마이너스 11. fa가 마이너스 1과 같다. fa는 얘인데 얘가 마이너스 11과 같다. 마이너스 2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누면 a는 6. 이렇게. fx가 x분의 a일 때 2번 한번 해볼까요? 어려울 거 없죠. 그냥 따라 쓰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서로 같은 값을 말해요. 근데 2번에 보니까 여기는 x가 뭘로 바뀌었나요?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여기 있는 x도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분자는 모르겠어요. 이걸 바꾸라고 하진 않았고 x만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문제에서 f-3은 얘는 얘랑 같은데 그게 7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a값 구하려면 분모를 지워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없어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이 곱해지니까 a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겠죠. 나 앞에 쪽에다가 안 보여요. 앞에 쪽이 뭐예요? 앞에 쪽이 뭐예요? 저기 f 값치고 마이너스 3에다가는 안 보여요. 지금은 f-3이 7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지금 문제는 f-3이 7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굴 구하는지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값이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들어가죠.
그럼 F-3은 누구랑 같으냐면 마이너스 3분의 A랑 같죠. 근데 그 F-3이 마이너스 3분의 A랑 같은데 이게 7과도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F-3을 중요한 게 지금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A 값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A 값 구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곱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A가 나오니까 이렇게 된 거죠. A를 구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4번 어떻게 해요? 4번 F2분의 1 걔가 8. 근데 여기 x가 2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x도 2분의 1로 2분의 1분의 8a 이게 8. 어려워 보이지? 전혀 어렵지 않아? 분모 없어져야 되잖아요. 분모 없어져야 a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분모를 없어지려면 분모만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은 수를 곱했으니까 지워지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2분의 1을 곱해야죠. 똑같이. 여기 수를 곱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건 나눌 때고. 그거는 이렇게 됐을 때 없애고 이 곱하기 됐을 때잖아. 이건 곱하기 됐으니까 2로 나누는데 2로 나눈단 말이 역수를 곱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곱해진 게 아니고 뭐가 되냐면 분모에 있다는 얘기는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나눈 걸 지우려면 똑같은 수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좀 전에 했던 거 이런 거. 이걸 없애려면 이 분모랑 똑같은 걸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지워질 테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걸 곱해줘야 얘랑 얘랑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8 곱하기 2분의 1 정답 4번 답은 4가 된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x에 2분의 1 들어갔잖아요. 여기 2분의 1 들어간다는 얘기죠. 2분의 1에 x자리 2분의 1 들어가요. 그리고 위에 분의 a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는 좀 이렇게 쓰겠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얘랑 얘랑 같아요? 같을 리가 없죠. 분모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요? A를 2분의 1로 나눈 것과 A를 2로 나눈 건 답이 다르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더 진도 나가기는 시간이 약간 애매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여기 57까지. 그러니까 앞에 틀린 거 그 채점한 거 있죠. 앞에 틀린 거 고치시고 그 다음에 57쪽까지 푸시는 게 과제입니다. 많지는 않죠. 잘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 수고들 하셨어요. 여기까지 합시다.